번째 키워드 주시죠. 연기 킹과 함께 조인성 씨의 사진, 스틸 사진이 3장이 나왔습니다. 잘못 나왔어요. 인성 씨, 이게 참 겸손한 분인데 8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. 사실 본인도 오래 기다렸을 거고, 그리고 영화 팬들도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, 이번에 특히 더킹은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박태수 역할이거든요.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네,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. 제대하고 나서 영화냐 드라마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좋은 작품이면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달아 드라마를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더킹이라는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재밌다. 이번엔 영화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객관적으로도 참 좋은 작품이다. 하고 싶다. 예,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했던 게 이렇게 늦게 영화로는 늦게 인사를 드리는 꼴이 됐어요.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글쎄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니까 또 거기에 걸맞게 또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네.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동안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굵은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예. 네, 재밌었어요. 이렇게 시대별로 또 시대를 관통하면서 오는 이 캐릭터다 보니까 저도 81년생이니까 올림픽 때부터의 어떤 정확한 기억들 그리고 저 나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들어서 되게 공감할 수가 있었었고 더 쉽게 그러면서 태수라는 인물을 좀 더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자, 박태수로 분한 우리 조인성 씨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 키워드와 스틸 주시죠. 두 장의 사진으로 이미 키워드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키워드가 느껴지는 카리스마 킹 정우성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대한민국에서 또 카리스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정우성 씨 이번에 시나리오를 딱 읽고 한강식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어땠나요? 무너뜨리고 싶었어요. 네. 어떤 이 한강식을 네네네. 무너뜨리고 우습고 아주 하찮게 보이고 싶게 만들고 싶었어요. 마지막에는 제 영화에 내러티브상 처음 이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 안에 있는 그리고 법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무게가 있게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숨어서 하는 비도덕적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로서 배우가 내가 맡은 캐릭터 한강식이니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. 할 필요도 없었고.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인성이가 캐스팅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가장 또 부수적인 요건에서는 가장 좋은 이유였어요. 왜냐하면 이미 인성이가 데뷔할 때부터 제가 인성이의 모습을 봐왔고 그렇죠.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저는 또 스타였고 그래서 거리감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.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후배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시대를 같이 살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왔을 때 같이 작업을 하지만 또 언제 이 친구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 이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. 그
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성 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인성 씨의 워너비였고, 네. 정우성 씨가. 네. 예.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스팔트의 사나이를 보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뭐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워너비 같은 워너비로 남아있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또 우성이 형이 연출했던 또 작품에 제가 배우로 신인 때 맞아요. 예, 하기도 했었어요.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 먼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는 반대로 우성이 형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촬영을 하면 할수록 많이 우성이 형이 챙겨주고 좋아해 주시는구나. 이제서야 우성이 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구나.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마음 나누고 저도 많이 기댈 수 있고 또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이곳에서 프로맨스가, 예, 케미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. 아까 정우성 씨가 이번 역할이 비도덕적, 비윤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댓글에는 온통 검사 역할로 조인성, 정우성이 나온다. 비현실적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. 그래서 배성우 씨가 아주 녹아서 왔죠. 제가 현실의 중심을 확실하게. 잡아주고 계시는군요. 네, 그렇죠.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배성우 씨 한번 가볼까요? 다음 키워드 주시죠. 위트킹입니다. 위트킹. 근데 지금 저기 배성우 씨도 그렇고 조인성 씨도 그렇고 약간 얼굴에 핏기가 있는데요. 저 어떤 상황입니까, 배성우 씨? 폭력적인 상황이죠. 예. 예. 그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뭐,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. 예. 폭력은 뭐 일상 다반사가 된 거죠. 누구한테 맞은 겁니까? 사실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어디- 사람이 뭐 이분밖에 더 있겠어요. 예, 더 있겠어요? 자, 지금 똘똘 뭉쳤어요. 예. 정우성 씨 웃고 계시고요. 지금 저렇게 피치를 하고 계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현장. 배성우 씨가 계셨기 때문에 항상 위트 넘치는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, 배성우 씨는 이번 촬영 어떠셨어요? 굉장히 즐겁게 찍었어요. 사실 제가 영화 촬영해본 것 중에 가장 많은 회차를 나갔거든요. 영화 자체도 가장 회차가 많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니면 또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, 다들 좀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지고, 그리고 서로 좀 연기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서로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, 사실 연기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. 그쵸? 예. 저런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, 연기라는 게. 그래서 아주 마음 놓고 서로 이렇게, 받아주고, 넘겨주면 또 거기서 잘 받아줘서 넘겨주고, 이런 느낌들을 그야말로 화학 반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케미스트리가. 그렇죠. 예. 영어로 하면 케미스트리. 네. 정우성 선배님이 이제 배성우 선배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 뭐라고 정의해 멘트가 주셨나요? 있어요. 예. 아주 주옥 같은 멘트죠. 네. 저분은 씬 스틸러가 아니다. 저분은 씬이다. 존재만으로 하나의 씬을 만들어낸다라는 네. 거죠. 네. 예. 씬 스틸러보다 더 위에 신이다. 얘기 쭉 죄송합니다. 들어보니까요, 이 비선 실세네요.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. 네. 영화상에서 네, 영화상에서. 영화상의 실세였다라는 현장에서 말씀. 모든 예. 걸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알고 다 있었고 장악하고 계셨어요. 장악했던 실세는 배성우다. 네. 그러나 저의 본 모습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. 그 100% 말씀을 꼭, 연기였다라는 네, 얘기.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자, 이제 류준열 씨 볼까요? 분위기 킹입니다. 특히 저 중앙에 있는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. 응답하라 1988의 정환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변신을 꾀하셨는데 남자의 향기가 물씬 나는 캐릭터. 우리 그 준열 씨 네. 이번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. 글쎄요, 그 두일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달, 뭐 조폭,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의 인물인데요.
사실은 좀 대깔꼬마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그 검사들이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어떨 때는 제가 더 검사 같은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조폭 건달 같은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데서 오는 그 캐릭터가 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 캐릭터를 또 보는 재미가 더킹의 재미 요소 같은데요. 네네. 예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재림 감독님의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요. 주시죠. 재림킹입니다. 네. 아유, 사진이 또 나와도, 예, 재림킹, 한재림 감독님이 드디어 또 재림을 하셨는데, 사실 감독님, 그 1차 예고편, 메인 예고편 전에, 그 1차 예고편이 뜬 후에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,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 또 스틸에 나오는 저 부분이 아닐까. 또 마침, 우리 그 감독님의 영화사 이름이 우주필름입니다. 감독님? 네네. 네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되신 건지 좀 얘기를. 제가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. 왜 우주 필름인지. 그 필름 이름은 오래전에 지으신 거잖아요. 네네네. 예. 어떤 그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우연과 그쵸.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운이? 일들이 예.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.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 대사인데요. 영화 속 대사에도 있죠. 네네네네.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또 굿이든 뭐 어떤 시국과 닮아 있는 것을 일부러 의도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뭐 취재 과정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만든 시나리오에, 거예요. 예. 네네. 우주필름은 이제 SF 영화를 만들고 싶은 제 꿈이 녹아있는 네네. 그런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그 예고편이 공개되고 밑에 가장 많은 댓글이 큰 기운 얻어간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거든요. 아,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, 사실. 이런 웃자고 한 거에 상황이. 이게 상황이 예. 시국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이고 불운한 일이죠. 네. 사실 시나리오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의 하나인 조직을 약간 좀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비트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국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촬영을 다 끝내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굉장히 우연한 어떤 그런 일들이, 상황들이 예. 현실과 맞닿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혹시 시나리오 쓰실 때 신내렸어요? 그랬어요.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나리오는 이미 뭐 작년에 다 받으신 거니까.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이게 친구들이 이 예고편을 보고. 추가로 찍은 장면이냐고. 그 얘기 좀 해주시죠. 추가로 찍은 장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희가 104회 촬영을 해서 네? 추가로 한 회차도 촬영을 한 적은 없고요. 그냥 이것도 7월인가 저희가 찍어둔 거라. 네. 보시면은 푸르른 그 울창한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추가 지금 찍으면 저 이제 나무가. 초록기가 안 나오죠. 저게요, 7월에 따뜻한 맞아요. 날에 네. 의상은 또 겨울이에요. 겨울 의상이에요. 설정이 겨울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의상은 겨울 의상을 입고 그냥 그 푸르름을 무시하면서 촬영했던 거예요. 그 장면. 이때 찍을 때 저희 배우들이랑 저랑 앉아서 그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. 어떤 얘기 하셨어요? 촬영 언제 끝나지? 이러면서 우리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. 뭐 먹으러 가지? 그랬던. 맞아요. 자, 지금 저 장면의 그 상황을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.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.